네, 김영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정말 연속입니다. 엊그저께부터. 엊그저께 정말 갑자기 뜬금없이 계엄령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제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렇게 바로잡겠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그냥 정치하는 야권에 문제 제기를 하고 가서 때로는 읍소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군을 동원해 가지고 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군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21세기에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죠. 그래서 요 앞에 제가 하나 올렸던 게 정말 윤통 참 멍청하다. 제가 이렇게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좌파들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우파들까지도 상당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다들 그냥 비판하고 비난 일색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오늘 또 놀라운 뉴스를 이렇게 또 접하면서, 야, 참,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제 준비도 안 된 계엄을 할까. 그래서 멍청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이제 아마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21세기 정말, 21세기? 이 성동격서, 이 성동 격서, 이 동쪽에서 소리를 확 엄청나게 소리를 내고 실제로는 서쪽을 치는 거지. 이게 친다는 거니까 이거는 소리 낸다는 거고. 그러니까 동쪽에다 소리 낸 게 뭐야? 이건 국회지, 국회. 국회에다가 엄청나게 이제 가서 이제 대단하게 출입받고 이제 다 이제 문제 제기해가지고 정치가 이제 국회를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의원까지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게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엄청나게 소리를 내고 실제로는 이제 서쪽에 친 거잖아. 서쪽에 어디야? 여기가 서쪽이 어디야? 이게 선관이지. 중앙선관위 과천이 있잖아요. 이게 선관위. 그다음에 우리 수원에 연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서버가 좀 중요한 서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국회는 군인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무장해가지고 총만 있지 총알이 없었다는 거야. 아예 총알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보여주기만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선관위로 간 이런 군대는 숫자도 여기보다 훨씬 더 많고, 여기는 몇백명 안 가는데 여기 같은 몇백 명이는 여기 어마어마한 무장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진짜 총도 다 여기 총알도 장착된 그런 친구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장악을 한 거지. 그러니까 10시 30분에 이제 계엄령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04시 30분, 그러니까 딱 6시간 동안 이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방조한 거 아니냐, 방조 내지는 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일부 그런 것을 이제 확인했다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이 이거 문제가 있으니 수사를 해라.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지시를 했겠죠. 근데 검찰에서는 그럼 당연히 압수수색해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법원에 압수수색을 내면 내주지 않으니까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참다 못 참아가지고 결국은 물론 이런 사전 조사를 다 했겠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이 계엄령이라는 걸 이제 선포하면서 그 내부에 경우에 따라서 영장 없이
뭐 체포할 수 있고 구금할 수 있고 뭐 조사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통해서 선관위 뭐 저기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수원에 있는 연수원 이런 데 이제 들어가 가지고 중요한 그런 핵심 서버,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특히 이제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적어도 수십 명이 당락이 뒤바뀌었다. 당락이 뒤바뀌었다고 이제 그런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계엄령을 선포한 거다. 그래서 성동격서라는 작전을 가지고 움직였다.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아니, 국회 하는 것도 허술했고, 그 다음에 계엄령이라는 것을 선포하면 당연히 언론사를 다시 장악해야 되거든. 언론사. 그리고 언론사를 장악해가지고 이제 보도 지침 같은 것도 딱 정해서 보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SNS 다 뭐 활용하게 해놓고, 뭐 유튜브도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나 허술하다. 준비도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야당의 대표한테도 알려주지도 않고, 여당의 대표도 알려주지 않고, 국회에다가 계엄령 선포한다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아주 가까운 측근들한테도 잘 알려주지 않았던 것도, 이제 이 성동격서, 이 선관위에서 불법 선거를 방존해주는 주도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기 위한 계엄령 선포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그 퍼즐이 이제 받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대통령은 선관위의 서버를 확보하기 위한 계엄령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SBS에서는 이제 그걸 일부 이제 보도를 해서 제가 그것도 보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건 정말 국헌 문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총살감이지, 총살감. 정말 총살감이죠. 좌파들이 그런 이 선거 조작하는 것은 사실은 저도 좌파로 평생 있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지했고 또 좌파에서 이제 노동운동도 벌써 한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그 선거는, 부정선거는 사실 저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이런 거까지 과연 부정이 개입되겠냐.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누가 부정선거 우파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면 정말 막 제가 비판하고 비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걸 비판하고 그걸 얘기할 수가 있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들은 그렇게 그런 간 큰 사람이 없다.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지, 큰 문제. 이제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냐면 좌파들은 이제 우파에서 이제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전선거예요, 사전선거. 그러니까 본선거는 그날 바로 선거해가지고 끝나자마자 바로 봉인해가지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까가지고 거기서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지. 뭐 옛날처럼 불 끄고 잠깐 뭉텅이를 집어넣는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 지금은. 그래서 그거를 저는 주로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봤는데, 이제 사전선거는 부정선거를 이제 거기에 둔갑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공감이 좀 가는 거예요. 가령 이제 A 후보가 이제 50을 받았어요. 그러면 B 후보가 40을 받았어. 그러면 C 후보가 10을 받았어. 그러면 가령 이제 이건 예예요. 이제 A가 국힘, B가 민주당, 그리고 C는 이제 이건 당락에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A는 국힘 후보는 50% 나왔다. 민주당 후보는 40% 나왔다. 이제 모 후보는 10%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고한단 말이에요. 중앙에다가, 중앙선관위에다가, 중앙선관위 여기다 보고를 하면, 여기서 이제 발표를 어떻게 하냐면 A 후보
50인데 여기 이거 40으로 해요. 그 다음에 B 후보는 50으로 둔갑을 시키는 거야. C 후보는 뭐 당락에 관계가 없으니까 10 그냥 가는 거고. 그럼 이거를 계산해갖고 요거 사전선거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플러스 이제 본선거 때 해가지고 요것도 딱 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요 친구가 그냥 당선되는 거야. 요 친구가. 요렇게 돼가지고 당선이 뒤바뀐 사람들이 적어도 수십 명은 될 거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과연 이게 대체로 제가 노조위원장 선거도 요렇게 뒤바꾸는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다시, 다 까보자. 그래서 각 지역에서 투표함 그거 가지고 있던 거 다시 계산해서 하나하나 다 확인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뒤바꿔 놓은 게. 이렇게 뒤바뀌어가지고, 이제, 참, 나 어이가 없는데, 그렇게 뒤바뀌어가지고 위원장 선거도 바뀐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의 그 중앙선관위가 좌파들의 완전히 장악이 됐다. 선관위원장도 그렇고, 그렇게 좌파들하고 연계가 다 돼 있다라고, 본다면, 전혀 이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제가 그동안에, 윤통이 너무나 허술하고 정말 멍청한 짓을 했다라고 비판했던 게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제가 다시 우리 윤통께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 방송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